소리는 고향이 파괴된 후 고아가 된 17세 소년입니다. 어느 날 여러 방을 탐험하던 중 그는 셰퍼드가 됩니다. 모든 원소를 다룰 수 있고 혼돈의 신을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옛날에 세라핌은 불의 힘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어둠으로부터 구원했기에 인간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땅, 물, 그리고 공기. 인간과 세라핌은 오랫동안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악이라고 알려진 부정적인 감정과 혼돈을 키웠습니다. 이 악귀는 인간의 생사를 헬리온이라는 괴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세라핌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세라핌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셰퍼드라고 불리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들을 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어릴 적에 천상기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리는 가장 친한 친구인 미클레오와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세라핌이 봉인된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폐쇄된 방이 세라핌의 수도라고 믿었어요. 인간과 세라핌이 함께 살았던 곳이라 탐험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그의 삼촌인 크센니스가 나타나 그들이 방을 탐험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셰퍼드의 접근에 대한 천상의 기록에 소개된 전설을 미클레오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세상이 위험에 처하고 인간과 세라핌의 관계가 끊어질 때 두 사람은 소리가 많은 벽화를 발견한 방으로 달려갔어요. 갑자기 어둠이 덮치고 번개가 그들을 공격했어요. 번개를 피해 달아났지만 둘 다 갑자기 어둠 속으로 떨어졌어요. 아니면 알리시아라는 의식을 잃은 인간 여성을 발견했어요. 깨어난 알리시아는 소리에게 자신이 셰퍼드인지 물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어둠의 악으로부터 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셰퍼드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소리는 알리시아를 자신의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세라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세라핌은 그녀를 보거나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간청은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세라핌의 전설에 대해 의문을 품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그램푸스는 모두 소리에게 알리시아가 마을에 혼란을 가져오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후 소리는 알리시아가 자신을 도와주고 싶어 하기에 그램푸스를 설득해 마을에 머물도록 했어요. 제 말은 그녀를 돕는 거예요. 다음 날 그는 알리시아와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신성한 칼의 전설 축제가 열리는 하일란드의 레이디 레이크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축제에서 사람들은 신성한 칼을 뽑는 자가 목자가 되는 칼의 실현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뽑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소리는 알리시아가 세상의 혼란 때문에 친구들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천상의 기록 직업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의 오래된 혼돈을 찾아 인간과 세라핌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는 꿈을 보여줍니다. 떠나기 전에 알리시아는 마을에서 세라핌의 존재를 느낀 후 전설을 더욱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떠난 후 아헬리온이 그들의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소리와 미클레오는 침입자를 추격하여 아헬리온이 세라핌을 죽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소리는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검으로 아헬리온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아헬리온은 소리의 공격을 가볍게 막고 그녀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미클레오는 자신의 얼음 조각들로 아헬리온이 소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소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아헬리온의 배에 강력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아헬리온은 도망쳤습니다. 그 후 소리는 아헬리온의 진짜 목표가 알리시아임을 깨닫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클레오는 그녀의 여정에 합류하여 이전 폐허에서 발견한 알리시아의 검을 보여줍니다. 그 검에는 왕족 문장이 새겨져 있어서 그녀가 아마 공주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소리와 미클레오는 로즈라는 여성의 도움으로 헤일랜드의 수도 레이디 레이크에 도착했고 그녀는 그들에게 하인으로 위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도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도시와 성스러운 검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알리시아를 쫓는 아헬리온을 발견하고 그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기 전에 그는 그들에게 알리시아 공주가 암살자의 표적이라고 알려주며 그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은 그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리와 미클레오는 검술 시합이 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레이디 레이크, 즉 검 옆에 있는 불의 요정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축제 시험이 끝나자 알리시아는 군중들에게 로렌스 이웃과 싸우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로렌스가 먼저 공격할 때만 반격할 것이라고 말이죠. 관중들의 실망과 공포로 인해 궁궐 안의 아기가 증폭되었습니다. 갑자기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헬리온이 궁궐을 향해 강력한 아기를 품고 돌아왔습니다. 소리는 알리시아를 암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헬리온을 처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리는 레이라라는 레이크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셰퍼드만이 헬리온을 진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꿈이 셰퍼드가 해야 할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검을 뽑아 레이라와 국제 계약을 맺어 그녀를 서브로드로 삼고 자신이 셰퍼드의 그릇이 되어 관대함, 악의 감지, 그리고 인간을 초월한 다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자신이 부여한 국제적인 이름으로 서브로드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셰퍼드가 된 소리는 진정한 힘을 발휘하여 불꽃 소리가 나는 검으로 헬리온을 공격하고 이어서 불꽃검으로 헬리온에게 관대함을 베푼다. 그 후 힘을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전투 후 탈진하여 쓰러진다. 정신을 차리자 알리시아가 헬리온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셰퍼드의 옷을 선물한다. 소리는 미클레오와 레이라를 알리시아에게 소개하지만 알리시아는 그들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레이라의 통치에 따라 알리시아의 손을 잡고 집중한 소리는 잠시 동안 알리시아가 레이라와 미클레오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다. 소리와 일행은 도시로 향하는데 거기서 소리는 셰퍼드의 검이 길을 비추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명령을 깨닫고 셰퍼드의 역할을 혼자 감당해야 할 것을 예감한다. 갑자기 소리는 도시의 악의의 힘을 느낀 후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두리번거리다가 악의의 힘이 나온 봉쇄된 방을 발견했다. 그는 알리시아의 왕국검으로 방문을 열고 일행은 방으로 들어갔지만 헬리온 베츠가 갑자기 그들을 공격했다. 소리는 검의 힘으로 맞섰고 레이라는 불의 힘으로 그를 몰아냈다. 헬리온 베츠를 처리한 후 그들은 왕실에 대항하기 위해 비밀리에 살해된 사람들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들의 강렬한 복수심이 도시의 악의의 힘의 근원이었다. 레이라는 소리에게 셰퍼드의 진정한 목표는 헬리온의 창조주를 몰아내고 비정상적인 양의 악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재앙의 군주라 불리는 악의의 힘의 근원을 소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미래의 재앙의 군주와 맞서기 전에 대비하고 그와 대처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갑자기 레이디 레이크 아래 땅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악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도망쳐 토네이도 속에서 개를 발견했습니다. 소리는 개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는 마을을 빠져나갔고 모두 소리가 개를 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소리는 알리시아를 만나 그녀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말린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리시아는 소리에게 다음 목적지, 즉 개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레이폴크 정령의 봉우리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소리는 미클레오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설의 마법 유물을 얻으러 레이디 레이크를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고 레이라와 함께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리와 레이라는 레이폴크를 발견하고 헬리온에게 벌을 받은 대지의 수호자 에드나를 만났습니다. 에드나는 대지의 힘을 사용하여 헬리온을 물리쳤지만 헬리온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소리는 앞으로 나아가 불꽃검으로 헬리온을 여러 번 쳐서 없애려고 했지만 강력한 악의 때문에 자신의 공격이 헬리온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기의 수호자 자바데가 나타나 그들의 싸움을 멈추고 자신의 무기로 헬리온을 죽이고 태워버렸습니다. 갑자기 한 마리의 개가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자바데는 이 개가 에드나의 여동생인 아이젠이며 자신이 정말로 죽이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라는 소리에게 아이젠은 강력한 악의로 인해 강화된 개가 되었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드나를 개의 공격으로부터 구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에드나에게 이젠이 한때 인간을 사랑했던 세라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는 개가 되었습니다. 소리는 헬리온을 얕보는 방법을 찾고 자바데와 이젠의 싸움에서 솔직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검으로 세라핌을 공격했지만 이젠이 그를 다리 위로 쳐올리자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록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는 세라핌의 화염방사로부터 에드나를 구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젠이 자신의 동생을 공격하고 이곳을 떠나도록 인상 깊게 만들었기 때문에 화염방사를 멈췄다고 느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자바데는 에드나가 이젠을 되돌리기를 절망하지 않는 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드나는 소리와 국제계약을 맺어 소리가 안내자 역할을 하고 돌아오는데 동의했습니다. 소리는 동생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목적지인 롤린스로 이동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사람들은 그곳에서 세라핌을 국제적인 시대의 신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여정 중 소리는 알리시아의 친구들을 만나 헬리온과 싸우는 것을 도왔고
그 때문에 비가 내렸습니다. 소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손에 돌덩이 방패를 만들고 공격하는 세라핌을 구하면서 헬리온을 강력한 일격으로 공격했습니다. 갑자기 드레이크라는 어린 강아지가 나타나 헬리온을 공격하여 다치게 했습니다. 그 어린 강아지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헬리온을 공격한 후 드레이크를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드레이크는 비행에 성공했어. 소리는 드레이크가 간 방향을 알아내고 마를란드로 향했어. 그는 그 도시에 많은 질병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질병이 드레이크에 의해 퍼졌다는 것을 알아냈어. 소리는 알리시아를 만나 그녀의 공명이 증폭되었다는 것을 알았어. 이제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세라핌을 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어. 알리시아는 그의 앞에서 떠나 그 질병을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어. 갑자기 이제 완전한 세라핌이 된 드레이크가 다시 나타났어. 소리는 검으로 세라핌을 겨누고 그를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어. 하지만 드레이크가 레이라를 향해 칼을 휘두르자 소리는 레이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미클레오가 신이 유물인 칼을 들고 나타나 자신의 힘으로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미클레오는 소리와 오래된 계약을 맺기로 합니다. 소리는 새로운 강화 형태를 얻고 획득한 새로운 칼을 사용하여 돌진하는 드레이크를 향해 베어 넘어뜨립니다. 갑자기 알리시아가 소리에게 바틀로우 고문관이 하이랜드와 로렌스의 국경인 글레븐 분지로 군대를 이동시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알립니다. 소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알리시아와 함께 가기로 하지만 레이라는 소리를 막으려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에서 비롯된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소리가 어둠에 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 소리는 살인의 죄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는 헬리오나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소리는 헬리오나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감상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람들이 고통과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전쟁을 멈추겠다는 그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소리는 알리시아와 그녀의 부대와 함께 글레븐 분지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에 소리는 알리시아에게 자신의 임무인 전쟁을 막는 일을 돕겠지만 안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어느 쪽도 편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미클레오는 소리에게 안내자로서의 임무에서 벗어나 근처 마을을 둘러보자고 초대했습니다. 글레븐 분지에 도착한 소리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질병을 목격하고 수많은 병사들이 아기를 가지고 헬리온을 만들어내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리는 엄청난 아기의 슬픔을 느꼈지만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전장으로 달려가 모든 헬리온을 정화했습니다. 먼저 그는 브리검으로 헬리온을 공격하여 불태운 후 대지의 힘을 이용하여 돌방패로 헬리온을 강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살 폭풍 기술로 헬리온을 공격했는데 이는 모든 헬리온에게 치유의 화살을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헬리온을 치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지친 소리는 전장의 다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기를 지닌 인간 헬리온을 마주하고 그가 헬달프라는 재앙의 군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그를 베기 위해 검을 휘둘렀고 그의 아기 아래에 가려진 조그만 인간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후 소리는 그를 공격하기 위해 모든 강력한 기술과 마법을 사용했지만 그의 힘이 재앙의 군주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헬달프는 수많은 헬리온을 공격하며 그들의 아기에 맞서 싸울 것을 도전했습니다. 소리는 불꽃검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많은 헬리온을 송호하려 하자 후회하기 시작했다. 헬달프는 소리를 조롱하기 시작했지만 소리는 온 세상을 송호하겠다고 말하며 계속 맞섰다. 소리의 두려움을 본 헬달프는 그녀를 마지막 실망으로 내리칠 백성의 희망으로 남겨두겠다며 떠나기로 했다. 로드 서브 소리는 남은 모든 헬리온을 분리하는 것을 도왔고 그 결과 소리는 마침내 헬리온을 소모하는 데 성공했다. 전쟁이 끝난 후 소리는 알리시아의 병에 대해 알게 되고 그녀를 만나러 갔다. 소리는 알리시아에게 자신의 궁수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전쟁을 막자고 제안했고 알리시아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와 오랜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그녀는 세라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알리시아를 공격하려던 장본인인 헬리온이 그녀와 헤어지기 전에 공격해왔다. 그리고 소리는 분노를 잃기 시작했지만 빠르게 감정을 다스리고 헬리온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로즈는 더 강해지고 헬달프를 물리치기 위한 다음 여정에 그와 동행했습니다.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소리와 그의 동료들은 함께 앉아 로즈가 몇몇 의심스러운 상인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로즈는 그들이 발견한 물건들에 속지 않았고 그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두 로즈의 부드러운 성품을 사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소리는 물속에서 자신의 치유 능력을 연마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모든 자비를 흡수하고 용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는 다양한 형태의 자비의 모순을 인식하고 멈추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긴 여정임을 알고 있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마치 불과 물의 조화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소리는 그 조화를 마스터하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그들은 활기찬 도시에 도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는 공장으로 걸어가며 바닥에 널려있는 수많은 책들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모두 성인물은 아니었다. 이 도시는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 최대의 실험연구소 중심지로 유명했다. 이곳은 로즈가 자신의 사업 실험을 위해 온 곳이었다. 로즈가 소리를 도시로 안내하는 동안 그들은 메이븐이라는 남자를 만났고 그는 로즈에게 특별한 선물인 각하가 쌍둥이를 선물했다. 크레샤나 유적당 및 200m에서 발견된 이 유물들은 로즈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소리는 전해 본 적 없는 낡은 유물들을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소리에게 메이븐을 만난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메이븐이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니라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즈는 소리에게 구렌이라는 또 다른 도둑을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즈는 소리를 만나고 싶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렌의 상품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리가 구렌을 만나기 전에 플래티넘 기사단장이 소리를 찾아왔습니다. 소리는 그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궁금해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단장은 도둑으로서의 소리의 엄청난 능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리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즈는 소리의 행동을 옹호하며 그녀가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패배한 장군은 그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메이븐은 각하가 어머니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소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메이븐에 따르면 이 어머니들이 모든 구석구석에 감시자를 배치한다면 갈등을 해결할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리는 그 어머니들 중 한 명을 들어 올렸고 그 무게에 놀라 숨겨진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궁금해진 소리는 메이븐에게 용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메이븐은 용을 본 적은 없지만 용은 혼란과 파괴의 시대에 더 자주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븐은 또한 이전에 양치기가 필요한 악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를 희생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질문에 답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패배한 장군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좋아요. 속였어요. 그냥 음료수를 마시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요. 인간은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질문에 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메이븐은 그 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장군이 꽤나 괜찮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장군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몇 가지 경우에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아마 잊으려고 했던 것 같고 메이븐은 웃었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훈련할 생각을 하자 장군은 그가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는 경비병에게 늦어서 사과하고 로즈가 걷는 것을 보았다. 그는 데젤에게 어디에 갔는지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거부했다. 어둠 속에서 로즈는 수장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을 정화해야 했고 오늘 밤의 목표는 정의의 끝에 있는 아버지였다. 그녀와 그녀의 무리는 왕국을 멸망시키고 모든 경비병들을 물리쳤다. 그들은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 몇 가지 질문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동의했다. 그들은 그에게 왜 왕국 아래에 숨겨진 큰 이익을 얻었는지 물었다. 그는 먼저 생각해보고 사기라고 말했지만 다른 구원이 나타나면 그것은 불안 자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지하에 숨겨진 몇몇 군단을 발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가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지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로즈가 뒤에서 나타나 칼로 그의 등을 찔렀다. 도울 수 없어서 미안하지만 밤에 로즈를 갑자기 잃는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아침 식사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는 구린에 대해 조사했다. 로즈는 자신이 집에 들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장군이 갑자기 나타나 이전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구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그는 소리와 신경들이 함께한 놀라운 여정에 대해 진정한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이야기 근처에서 발생한 화재와 아버지의 구조 소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장군은 몸을 떨며 떠나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미클레오는 아기가 사건 배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소리가 그들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구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리의 호기심은 해소되었습니다. 화재는 실제로 아기에 의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더 깊은 구원 속으로 소리, 미클레오, 그리고 장군은 수수께끼의 구멍 속으로 생각에 잠긴다. 안에서
소리는 악의 본성에 대한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는다. 로즈는 구렌을 찾아 서둘러 갔지만 이미 그녀가 마무리 짓고 성벽에 넘기러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아 위문을 자아낸다. 이때 그녀는 데젤이라는 공중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녀가 악당들을 물리치도록 돕고 싶어 한다. 한편 소리와 장군은 안으로 더 깊이 생각에 잠기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더 강력한 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헬리온 구원자와 물속의 무언가를 발견한다. 소리는 물을 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미클레오에게로 변신한다. 장군은 모성수의 강력한 정화 능력을 목격했다. 하지만 소리는 아기가 더 깊은 미지의 구멍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감지했다. 그들은 태양의 가리개에 도달했다. 그리고 장군이 진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명령에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들은 다시 변했다. 장군은 구원 아래에서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소리가 알아챘듯이 그들을 둘러싼 악의 속에서 미클레오는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러워했다. 왜 악의 드래곤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답을 찾던 소리는 장군에게 다가가 마지막 말씀을 조사했습니다. 갑자기 장군은 그 자본이 끊임없는 비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수면 위로 나타났을 때 블루스톰 기사단의 지도자이자 시민군의 지휘관인 군맨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군맨은 그들이 구원자 안에서 답을 찾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도시 전체가 불타는 소리를 듣고 큰 혼란을 목격했습니다. 군인들은 시민들을 향해 달려가는 로즈에게 소리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소리와 구원자들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로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이라는 곧 소리에게 데이즐이 구원자에게 잡아먹히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소리가 로즈를 도와주고 구렌을 구출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한 후 제때 로즈에게 도착하여 친구들이 데이즐을 막기 위해 나아가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구출대는 함께 힘을 합쳐 원소의 힘을 사용하여 데이즐을 막았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후 불의 구출대원인 레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막기 위해 화구를 날렸습니다. 그들의 합동 공격은 건물을 파괴하고 바닥을 무너뜨려 소리와 로즈가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이즐은 재빨리 바람 능력을 사용하여 추락하는 구출대원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이라는 더 큰 화구를 만들어 데이즐에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데이즐은 용감하게 방어막을 쳐서 피했습니다. 다른 공격을 개시하려는 순간 로즈는 솔직하게 데이즐에게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손을 떼고 포기했습니다. 기쁨은 고조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리는 데이즐에게 모스크 구출 작전에 대한 그의 행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데이즐은 전투 중 로즈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브래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데이즐은 윈드라이더스라는 구조대의 리더인 브래드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브래드는 전장을 헤매던 어린 로즈를 구했습니다. 브래드는 로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의 조직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로즈가 조직의 수장이 되어 모든 것을 지켜왔습니다. 소리는 이전 구출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군맨을 만났습니다. 소리는 모호하게 답했고 군맨은 셰퍼드의 힘 때문이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장군에 대해 물었고 군맨은 장군이 감옥에서 접견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소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군맨은 그가 셰퍼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소리는 군맨에게 그가 군맨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군맨은 그의 힘 때문에 군맨을 이야기 부대에 합류하도록 초대했다. 하지만 소리는 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군맨을 이용하려 하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황실 가족을 몰살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 소리는 거절하고 군맨에게 장군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수도로 군맨을 데려가라고 요청했다. 그날 밤 미클레오는 소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소리는 아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한 후에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항상 궁금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그것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자로서의 임무가 그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이라가 나타나 그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소리는 인간과 세리프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말했습니다. 로즈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친 메이븐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전에 자신에게 들려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소리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메이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리는 천년 전 이야기의 지혜로운 말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세리프는 셰퍼드를 따름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에게 옳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레이라 또한 알리시아가 소리의 집합체이기도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알리시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물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셰퍼드로서 자신의 용기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알리시아는 적과의 격렬한 전투에 휘말려 기습 공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대는 괴멸되었고 몇몇 생존자만이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알리시아는 정보로부터 훔쳤다는 죄로 바틀로우 경에게 고발되어 반역자로 낙인 찍혔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기려야만 했습니다. 알리시아는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 맹세했습니다. 소리의 말을 떠올리며 그는 더 강해지고 고향을 위해 정의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리는 로즈와 함께 수도로 가는 여정을 즐기며 자신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함께 가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같이 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미클레오는 로즈에 대해 궁금해하며 데이즐이 왜 그녀와 친하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소리는 그 질문을 생각하며 로즈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로즈와 그녀의 동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드나와 함께 미클레오는 로즈를 따라가고 소리는 군맨과 함께 수도로 향했습니다. 로즈의 여정을 따라가던 미클레오는 데이즐을 발견했습니다. 미클레오는 자신이 과거의 일 때문에 데이즐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데이즐은 로즈가 코난이라는 왕을 죽이려는 임무의 진실을 보여주었다. 로즈와 그녀의 동료들은 브래드와 그의 동료들을 옹호하기 위해 정의를 구하며 책임자를 제거하려 했다. 에드나는 아무도 죽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에 소리에게 알리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기 전에 데이즐은 슬픈 진실을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순수했던 로즈는 전투 현장에 버려졌고 살아남기 위해 살인을 강요받았다. 데이즐은 에드나가 가만히 앉아서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라고 부추긴 자들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는 에드나가 소리에게 알리려는 의도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다. 미클레오가 넘어지며 에드나에게 데이즐을 따라가라고 하고 자신은 소리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도자와 함께 길을 가던 소리는 미클레오의 목소리를 들었다. 로즈와 그의 동료들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코난 왕자를 단독으로 노렸다. 성을 찾던 중 로즈는 10명이 강력한 경비병에게 둘러싸인 왕자를 발견했다. 미클레오를 걱정하던 소리는 다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말에서 들려왔다. 시간이 없었기에 소리는 지도자에게 쪽지를 남기고 로즈에게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로즈와 그의 아이들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성으로 향했다. 로즈가 왕자의 침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소리가 성에 도착했다. 시간이 흘렀다. 로즈가 왕자의 몸에 칼을 겨누자 생기 없는 브래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치명적인 부위를 찾았다. 그때 소리가 방으로 들어와 로즈를 불렀다. 하지만 놀랍게도 왕자는 죽지 않았다. 그는 일어서서 로즈를 감쌌고 그의 경호원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는 분노에 차 경호원들을 향해 맹렬하게 덤벼들었다. 소리는 움직여서 도망치려고 노력했지만 데이즐이 바람의 힘으로 소리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에드나가 데이즐을 공격하며 소리를 도왔습니다. 로즈는 수호자의 아들을 쫓으며 조급해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로즈를 따라가 그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로즈는 코난을 붙잡고 그의 배를 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코난은 손으로 공격을 피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코난의 눈이 검게 변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소리도 코난을 잡으려고 했고 코난이 헬리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패닉은 카논이 로즈를 향해 강력한 공격을 시작했고 로즈를 빠르게 압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즈는 일어서서 반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로즈에게 물러설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호원들은 헬리온의 힘에 의해 쓰러졌고 그들이 서 있던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온이 로즈의 배를 잡자 로즈는 그의 손을 쏘았고 데즐에게는 뒤에서 헬리온을 공격하고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소리는 그들이 물에 빠지는 동안 로즈를 붙잡고 해변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로즈의 첫 번째 걱정은 코난의 죽음이었습니다. 소리는 코난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즈가 그를 제대로 마무리하겠다는 결심은 변함없었다. 소리가 카논이 이미 죽었다고 말했음에도 그녀는 카논이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고 싶어 했다. 로즈가 직접 나서려는 찰나 데이즐이 솔직하게 말하며 그녀를 막았다. 그들은 모두 수도로 향하며 소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물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소리는 로즈에게 과잉과 그것이 그들의 세상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힘 때문에 이 과잉을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데이즐은 사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무의미한 여정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자신이 배가 되어 로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설명했다. 브래드의 무거운 죽음에 대한 답례 후 데이즐은 로즈가 브래드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녀는 그저 브래드의 여자친구에게 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갑자기 여정이 멈췄습니다. 소리는 밖으로 나가 장군의 명령을 받은 플래티넘들이 셰퍼드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즈는 그를 믿는 것을 주저했지만 소리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궁수는 장군과 함께 나타나 밤의 블루스톰으로부터 소리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두운 숲을 지나 달리면서 소리의 불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숲이 아기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고 그 아기가 숲을 멈추게 하고 다른 나라들로 타락을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리프는 아기를 쌓으려고 애쓰는 대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소리에게 가르칩니다.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숲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데즐은 그것이 아기에 의한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위험이 고조되자 소리는 친구들에게 숲으로 서둘러 가자고 요청합니다. 로즈는 소리에게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지 생각하며 하지만 소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살인을 잘못이라고 인지하지만 그걸 미워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로즈는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고 슬픔이 아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로즈를 공격하려 하지만 소리가 자신의 힘으로 그녀를 보호합니다. 로즈는 브래드를 만났을 때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주고 삶의 방식을 가르쳐줬던 것을 기억했다. 그 무리는 앞으로 나아갔고 소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악의적인 기운을 치유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짜증나는 숲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소리와 동료들은 그 후 장군을 만났고 그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군매는 그들이 수도에 도착할 때까지 장군을 숨겨줄 수밖에 없었다. 소리는 장군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그들이 롤린스 왕의 거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롤린스 왕은 밖으로 나와 소리를 맞이하고 안으로 데려갔다. 소리의 놀라운 이야기에 따르면 롤린스 왕은 짜증나는 자본의 아기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황실 가족은 그의 삶의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궁금해진 소리는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롤린스 왕은 과거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꾼 메이븐에 대해 말했습니다. 롤린스 왕은 인간성의 의지에서 감정을 분리하는 변화를 일으킨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아기가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벨벳 크로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의식은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은 혼란을 야기했고 다시 수치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왕은 소리에게 몇 가지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랜드 내부의 혼란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알리샤가 반역자로 몰려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알리샤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갈 수 없어 수도로 돌아와야 하는 소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왕은 소리와의 협력 의사를 밝히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키스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로즈는 소리와 협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약자를 구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적이 악의 말레보런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리가 권력이 있지만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와 계약을 맺고 싶어 했어요. 레이라는 로즈에게 관련 위험을 알렸어요. 그녀는 소리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힘을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셰퍼드가 죽으면 소리도 죽게 돼요. 이 연구는 소리로 하여금 알리샤에 대해 알아보게 만들었지만 레이라는 자신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여전히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어요. 레이라는 계약이 아기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로즈가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충분히 설득했어요. 소리는 이 연구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범죄자를 더 추가하면 몸에 과도한 부담이 갈 테니까요. 하지만 카피탈에 들어간 후 소리는 가슴 아픔을 느끼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는 범죄자들의 계약 조건을 전혀 몰랐고 혼자서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들이 사원에 가까워지자 사원 안에서 섬뜩한 아기가 뿜어져 나왔다. 왕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나타나 그들이 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대잘은 참을 수 없었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문을 열었다. 소리와 범죄자들은 아귀의 근원을 향해 서둘러 사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유감스러운 마음과 달리 그들은 개들의 망가진 시체를 발견했다. 소리는 생각했다. 그것을 고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레이라가 로즈의 영적 힘이 그걸 고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갈라놓고 싶지 않아 거절했어요. 하지만 로즈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나서며 악마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레이라는 악마 위식을 치르며 로즈에게 아기를 보고 통제할 힘을 부여했습니다. 위식이 끝나자마자 로즈는 개를 보고 처음으로 아기를 마주하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소리는 개를 치료하기 시작했지만 아기는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소리는 로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쳤지만 아기는 측면에서 공격하려 했습니다. 고맙게도 악마는 공격에 책임을 지며 로즈와 소리가 힘을 합쳐 개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끊임없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즈는 수리를 마치고 지쳤다. 그녀는 눈을 뜨고 처음으로 대지를 보았지만 소리에게 집중하며 그녀 혼자서 말레볼런스를 고쳤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두 사람은 아이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라델레이크 밖에 있다고 말했고 소리는 자신이 체포된 줄 알고 놀랐다. 그녀는 거짓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자신이 반역자로 몰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말레볼런스 토네이도를 다루려면 자신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성을 돕는 공주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대가 그녀를 데려가려고 왔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친구들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공격이 시작되기 전 무시무시한 헬리온이 나타나 순식간에 군대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전염병을 조심하던 아이샤와 친구들은 도망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이샤는 용감하게 부상당한 사람을 보호하다가 헬리온에게 덮쳤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수수께끼의 세리프가 그녀를 돕기 위해 나타나 자바데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악화되면서 수수께끼의 세리프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바데는 수수께끼의 세리프의 위협에 맞설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친구들은 죽음, 질병, 그리고 대중의 눈에 띄는 것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녀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고려하고 그들을 죽이거나 자신을 사서 친구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세린 호수에 깊이 잠긴 그녀는 공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장에게 그녀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어둠 속에서 멘토를 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갑자기 로즈는 소리를 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앞을 보자 알리샤 도시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토네이도를 보며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리는 본능적으로 알리샤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도우려고 먼저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알리샤가 성을 파괴한 후 그녀는 수호자를 만났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고 그녀와 용감한 친구들은 그들의 방어를 뚫고 달렸다. 한편 소리와 다른 이들은 토네이도를 따라가며 도시로 이동하는 동안 놀라운 속도로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신이 알리샤가 자신의 멘토를 구할 것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알리샤는 그녀에게 오지 않았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소리는 토네이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것을 조종하는 자의 내면에 큰 약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어둠을 견디고 저항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힘에 굴복할 것이다. 소리는 심지어 토네이도 속에서 진흙으로 뒤덮인 괴물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무시무시한 유령이었습니다. 유령은 항상 정화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를 보여주었죠. 아무도 그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소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꿈을 이루기 위해 직접 유령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레이라가 소리의 결의를 알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알리샤는 성을 돌아다니며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당당하게 마침내 아버지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알리샤는 땅을 혼란에 빠뜨린 아기를 없애고 현재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아버지께 직접 기도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가자 위험한 기운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알리샤의 직감은 다가오는 유령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신이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 알리샤가 연기를 한다고 비난하며 심지어 왕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알리샤는 신이 무시무시한 검에 의해 갈라지게 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왕은 용감하게 움직여 알리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하지만 신은 백성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까봐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이 백성들에게 드러나자 그의 악의적인 의도가 드러났다. 갑자기 그가 왕의 살해범임이 분명해졌다. 숨을 곳 없이 신은 성의 지붕을 버렸습니다. 외벽이 갈라졌습니다. 알리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토네이도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무시무시한 불을 뿜는 검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소리가 자신을 부르며 수호자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수호자는 헬리온이라 알려진 괴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자신의 검을 뽑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고 세상은 숨을 죽이며 진실을 기다렸습니다. 니클레오가 힘껏 검을 내리꽂자 소리는 도움을 청하려 로즈에게로 옮겨갔다. 소리가 검을 떨어뜨리는데 집중하는 동안 로즈는 무거운 책임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소리는 자신의 결정에 기뻐했다. 마침내 로즈가 무너지자 알리시아 공주가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 알리시아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리에게 검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용감하게 요청했다. 그들은 함께 소리 뒤에 당당히 섰다. 마지막 결단으로 소리는 무사히 검을 떨어뜨렸다. 불가능을 해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하기 전에 심각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칼라미티 경이 급히 세상을 자신의 검으로 휘감으려 하고 있습니다. 신이 은총으로 로즈와 알리시아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9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그들의 고군분투를 느끼고 상인들에게 그들이 마침내 성공했다고 알렸습니다. 알리시아는 사람들이 그녀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전해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로즈와 알리시아는 다시 한번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데이즐은 칼라미티 경의 부하인 사이먼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데이즐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데이즐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이먼은 칼라미티 경이 세상의 멸망으로 이어질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리와 다른 이들을 칼라미티 경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병에 걸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번지고 있는 병은 세상의 다른 곳으로 퍼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놀란 소리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사이먼은 공중으로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리는 북쪽으로 향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질병이 그를 따라가기로 동의했죠. 믿을 만한 질병인 레이라는 소리가 의존했던 책이 사실 이전 질병이 남긴 것이라고 밝혔어요. 레이라는 마이클이 노력해온 세상의 비밀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책, 천상 기록을 건네주었어요. 소리가 읽기 시작하자 왕이 약속했던 대로 칼라미티의 시작을 발견했어요. 소리가 여정을 준비하는 동안 알리시아가 그를 따라가는 것에 반대하며 다가왔어요. 도시 건설에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시아는 이 중요한 임무에 나서는 동안 자신의 멘토에게 책임을 맡겼어요. 소리와 알리시아는 함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정 내내 그들은 젊은 질병을 돕고자 하는 친절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둡고 힘든 밤, 소리는 더 강해지기 위해 힘든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계속되는 동안 용감한 장군과 현명한 지도자도 그들의 임무에 합류했습니다. 소리에게는 그들의 도움이 과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젊은 질병의 군주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진 질병인 로즈와 알리시아는 그들의 무기를 시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강력한 형태는 인간과 질병이 전투에서 힘을 합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셰퍼드 트럼프 카드였지만 질병에게는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데잘은 젊은 질병의 군주와 맞서 싸우기 전에 더 강해지기 위해 모든 길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무장화를 탐구하려고 애쓰는 동안 로즈와 알리시아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들을 감시하는 질병은 무기로 변해야 했고 질병은 무기의 배터리 역할을 했습니다. 여정 중 데잘은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젊은 질병의 군주를 비난했는지 사이먼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젊은 질병의 군주는 막을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로즈와 알리시아는 여전히 무장화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평가하고 성공하기 위한 완벽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천상 기록을 읽은 후 소리는 온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견했어요. 그 근원, 웰스프링이라고 알려진 곳은 북쪽에 있었어요. 이 힘은 지구의 맥박을 통해 세상을 연결했고 우리 존재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이 지구의 맥박이 멈추면 재앙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소리는 이것이 세상을 연결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밤에 잠시 쉬는 동안
소리는 로즈의 비명에 갑자기 깨어났어요. 그는 급히 성역을 떠났고 산 너머에서 나타난 불쌍한 생물들을 발견했어요. 기꺼이 미클레오는 그들을 인도하여 소리는 모두를 산을 통과하도록 이끌게 했다. 그러자 빛이 더욱 짙어져 시야를 가리고 서로 가까이 붙어야만 했다. 공중에 떠다니는 악령들이 모두에게 위협이 되었다. 갑자기 지평선 너머 하늘에서 검은 피부를 가진 여러 마리의 개들이 나타났다. 한때 순수했던 세라핌들이 어둠에 희생된 것이다. 소리는 자신이 모두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신이 힘을 보여주는 임무. 세라핌들이 소리에게 모여들어 인도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들의 용기에 영감을 받은 로즈는 데이즐에게 힘을 합칠 것을 요청하고 성공적으로 그들의 힘을 합쳤습니다. 알리시아 또한 이 놀라운 합체에 참여하여 기쁨과 함께 성공적으로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함께 소리와 합류하여 가족개들을 물리치고 가족 피부의 위협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사이먼은 돌아와서 마차 하나를 파괴하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는 신에게 답을 구했고 그것은 그를 강요했습니다. 양치기의 여정을 조사하던 재앙의 군주는 사이먼에게 혼돈에 자신을 희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혼돈을 받아들이고 가족개가 되었습니다. 소리는 자신의 앞에 재앙의 군주가 나타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지구 깊숙이 내려가 혼돈을 연구하시려는 신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인지하며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리는 모두에게 신을 추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데즐의 그릇 역할을 한 로즈는 피부가 타들어갔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소리는 자신의 치유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데즐에 따르면 그는 개들을 마주하고 돌보고 싶어하며 로즈의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즐은 자바데의 무기를 꺼내 치유를 위한 최후의 무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무리는 북쪽 도시에 도착하여 지구로부터의 구원을 찾고 거기서 어스펄스를 발견하기를 희망했다. 소리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레이라에게 다가가 에나미나트와 5신에 대해 질문하며 그들이 세라핌 중 최고 존재인지 생각했다. 어스펄스의 문은 유명한 사원으로 서 있었고 재앙의 신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소리는 끝없는 전쟁과 불행한 감정을 끝내려면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즈는 갑자기 데즐이 자신을 도시에 남겨 더 치료받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셰퍼드를 돕고 세상을 구할 그녀의 결의가 흔들리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그녀는 무장할 것이다. 꿈속에서 소리는 수수께끼의 여인이 자신이 믿는 길로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깨어났을 때 피처럼 붉은 태양이 하늘을 채우고 있었고 그는 곧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나아가 눈앞의 도전에 맞설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세라핌, 셰퍼드, 그리고 신앙인들은 이 지점까지 노력해달라는 간청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는 험난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인간과 세라핌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재앙의 군주가 가져온 폐허로부터 세상을 되찾고 모든 이에게 평화를 되돌려줄 것입니다.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그들은 아기가 만든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강력한 유령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강력한 적, 사이먼이 서 있었습니다. 데이즐은 여러 조건들로 가득 찬 채 소리를 도와 악령을 정화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소리는 자신을 기다리는 위험을 알고 데이즐의 능력을 멈추게 했다. 소중한 친구가 혼자서 이 임무에 맞서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리 혼자서는 모든 악령을 정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세라핌들이 데이즐의 치유 노력을 돕기 위해 합류했다. 함께 그들은 말레볼런스를 해방시키고 그들의 세상을 위협하는 어둠을 견뎌낼 것이다. 데이즐은 바람 위에서 엄청난 힘을 사용하여 그들의 길을 막는 강력한 악령들을 합쳐냈다. 데이즐과 로즈는 함께 힘을 합쳐 강력한 듀오로 변신했다. 그들은 공중을 날아올라 가운데 있는 악령들을 향해 나아갔다. 용감하게 공격을 막아보려 했지만 로즈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각오하며 로즈는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혼란의 중심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데즐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를 구하려면 자신을 희생하여 유령들을 흩어지게 하는 바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즈는 그의 숭고한 희생에 동참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데즐 곁에 머물며 그가 시몬을 포함한 유령들을 흩어지게 하는 동안 그를 지켰습니다. 엄청난 힘의 모습은 소리와 다른 이들을 놀라게 했고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을 채웠습니다. 데즐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로즈를 찾아와 소리에게 때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데이즐의 습관에 감사하며 로즈는 죽은 친구들의 꿈을 이루겠다고 약속합니다. 데이즐이 세상을 떠난 후 로즈는 소리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뺨을 때리며 과거에서 배우고 데이즐의 희생을 존중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바닥을 통해 불길한 힘의 유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으로 이동합니다. 소리는 재앙의 군주가 단순히 레벨을 넘어선 존재임을 느낍니다. 갑자기 바닥이 요동치며 구멍이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잡아드는 보호막으로 재빨리 봉인하며 다섯왕의 부활을 알립니다. 그 시대는 본질이었습니다. 한편 재앙의 군주는 다섯왕의 지도자들을 포획하여 그들이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소리와 다른 이들은 결국 재앙의 군주 왕국에 도착했지만 두려움에 떨며 개로 변한 지도자를 발견했습니다. 재앙의 군주는 이 변형이 격렬한 힘들의 결과이며 이 모순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번에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재앙의 군주에게 다가갔고 그는 그를 제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재앙의 군주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소리는 자신이 넓은 들판에 서서 이전 지도자였던 마이클 마스터와 마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재앙의 군주의 기억 속 고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혼란 속에서 마이클과 헬달프, 재앙의 군주는 한때 친구였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에서 마이클은 인간과 세라핌을 일으킬 꿈을 꾸었고 헬달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헬달프가 혼란의 한가운데 있는 가운데 끔찍한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도자는 그를 만나 이러한 파괴를 어떻게 허용할 수 있었는지 질문했습니다. 마이클은 5명의 군주로부터 그가 어둠에 잠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혼란을 일으킨 헬달프를 막을 힘은 오직 그 땅의 미래의 여인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를 영원히 증오했습니다. 끔찍한 순간에 소리는 헬달프를 증오하며 목숨을 바친 마이클의 최후의 희생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헬달프의 마음에서 시작된 혼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산되어 재앙의 시대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소리는 헬달프를 구원하고 평화를 가져올 마지막 희망으로 남았습니다. 신은 헬달프의 혼란이 그를 치유의 경지까지 몰아넣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소리에게 사람들 간의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헬달프는 그 가치를 거부했고 그의 모습은 영원히 혼란과 증폭되는 혼돈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소리가 공격을 시작하자 그는 헬달프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반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흥미로운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모든 정령 희생의 힘을 하나로 합칠 것입니다. 그는 소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양치기가 된 소리는 모든 원소의 엄청난 힘을 소나기에 쥐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라프의 힘이 합쳐지면서 소리는 최종 형태에 도달하여 헬달프와 직접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13화. 모든 힘을 합치는 것은 소리에게 너무 위험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재앙의 군주는 더욱 거대해졌고 소리의 모든 공격은 효과가 없었으며 헬달프는 쉽게 막아냈다. 소리는 헬달프에게서 악의 힘을 빼앗겠다는 의지를 굳혔다. 악당은 소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면서도 자신의 힘을 넘기도록 강요했다. 강력한 공격으로 소리는 재앙의 군주를 몰아내고 그 힘을 완전히 파괴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헬달프는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갑자기 땅에서 힘이 솟아올라 재앙의 군주 빈 배 속으로 끌어올랐습니다. 헬달프는 무한한 힘의 비축으로 인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공포에 떨며 모두가 그 힘에 삼켜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그 힘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구의 심장보다 더 깊은 곳에 헬달프를 가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담한 계획으로 소리는 헬달프를 따라가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를 진정시키려 시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결의는 변함없었습니다. 소리가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다른 이들은 소식을 퍼뜨릴 것이다.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는 재앙의 군주를 불구덩이 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세라핌과 인간이 모두 원천의 샘에 모인 모든 이들처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믿었다. 5 군주의 지도자들은 대지가 시작한 새로운 길에 대한 소식을 공유했다. 미클레오는 그들에게 불안에 굴복하지 말고 소리의 책임을 이어받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고 했다. 용기와 결의에 찬 알리시아는 레이크 여왕으로서 왕국에 들어섰다. 롤렌스 왕은 그녀의 도시를 방문하여 인간과 세라핌 간의 새로운 협력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인간들은 세라핌에게 치유를 베풀기 시작했고 둘 사이의 조화로운 상태가 이루어졌다.
말레볼란스는 이제 안전한 세상을 모두에게 보장하며 적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로즈는 계속해서 슌베르갱을 이끌며 성공한 범죄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미클레오는 소리가 깨어났을 때를 대비해 오래된 방을 찾고 있습니다. 몇 년 후 미클레오는 여정을 계속하던 중 갑자기 소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간 미클레오는 오랜 잃어버린 친구 헬돌프를 만나게 됩니다. 한때 어둠에 잠식되었던 그는 이제 정화되어 새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편 소리는 고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여정을 계속하며 소리는 아름다움을 되찾는 세상을 보며 기뻐합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